했는데 이제 설명할 게 조금 있어서 설명 쭉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립방정식 앞부분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고 그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봅시다. 이번부터 보시면 3차 방정식이 저렇게 되어 있고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 그랬을 때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을 세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찾아봐라 라고 나와 있는 건데 우리 이제 저번 시간에 이런 거 배웠어요. x 세제곱에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제곱에 플러스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의 x에 그다음 마이너스의 알파 베타 감마는 0이다. 이렇게 쓰면 얘가 곧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갖는 식이 되는 거였지. 최고차의 계수가 1이면서 만약에 최고차의 계수가 1이 아니면 요 식 전체에다 그냥 a를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듯이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로 넘어가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4다. 마이너스 a분의 b다 나와 있는 거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a분의 c다. 2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다. 3이다.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있는 거였어. 맞죠? 맞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을 근으로 갖는 식을 써보래. 그러면 똑같이 써보는 거야. 요 알파 자리에다가 제, 베타 자리에다가 베타 플러스 1, 감마 자리에다가 감마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식이 좀 길긴 한데 이렇게 쓰시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에 알파 자리에 알파 더하기 1, 그 다음에 베타 자리에 베타 더하기 1, 감마 자리에 감마 더하기 1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플러스에 알파 자리에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감마 더하기 1, 알파 더하기 1 이렇게 쓰고 x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이너스에 세근의 곱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식이 좀 길긴 하지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알파, 베타, 감마 더했을 때 4니까 요만큼은 7이 되겠죠. 알파, 베타, 감마에다가 1, 3개 있는 거니까. 그 다음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 베타 더하기 여기서 전개하면 베타, 감마 더하기 여기서 전개하면 감마, 알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알파 여기에서 알파 그 다음에 여기서 베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감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가 두 개씩 나옵니다. 2알파, 2베타, 2감마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 여기서 1 나와서 플러스 3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어 보시면 얘가 2고 얘가 8이고 얘가 3이니까 13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전개해 보시면 알파 베타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고요. 또 이렇게 전개해 보시면 알파 베타 감마에 알파 베타 감마 알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1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냥 전개한 거야. 전개하면 그래서 얘는 3이고 얘는 2고 얘는 4고 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데 지금 얘가 정석 방법이고 이렇게 푸는 게 맞아.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귀찮잖아. 이걸 언제 다 써서 해. 그래서 일단 근데 정석 방법을 적어드린 이유는 이렇게 푸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지? 왜냐면 도저히 안 될 때는 이렇게라도 풀어야 되니까. 보면 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거 봤어. 이런 거. 뭐라고 봤냐면 봐봐. fx는 0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근을 구해봤더니 x는 알파, 베타, 감마더라. 그러면 f에 x 더하기 1이 0일 때의 x값은 어떻게 구한다? 요 뜻은 x 플러스 1을 x자리에다가 집어넣어라 라는 뜻이었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x 플러스 1이 알파, 베타, 감마가 될 때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x는 뭐다?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에. 이런 거 했었어. 근데 이 문제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볼 거냐면 얘를 거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뭔 소리냐면 저번 시간에 봤던 건 뭐야? 얘를 주고 얘를 구하는 걸 본 거지. 저번 시간에는. 그래서 집어넣어서 x값을 구했었죠? 지금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반대로 돼 있는 거야. 반대로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나온 거냐면 x가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fx가 도대체 어떻게 바뀐 걸까?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추론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덧셈 뺄셈은 반대로 돌리시면 돼요. 덧셈 뺄셈은 왜 그런 거냐면 내가 여기다 x-1 이렇게 한번 써볼게. 얘가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이라고 쓴 거야. 그럼 왜 덧셈 뺄셈은 반대로 되느냐? 얘 의미를 보면 돼. 얘가 뭐라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라고.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x-1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반대로 넘기니까 플러스 1이 된 거야.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왼쪽으로 넘기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을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은 f에다가 x자리에 뭘 집어넣은 거구나? x-1을 집어넣은 거구나. 그러니까 저기다가 x-1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x-1의 세제곱 마이너스 4의 x-1의 제곱 플러스 2의 x-1 마이너스 3은 0이다. 얘를 전개하시면 답인 거예요. 이거 하는 것보다는 제 전개하는 게 훨씬 낫잖아. 왜냐면 세제곱은 공식 쓰면 되니까. 맞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밑에 것도 한 번 더 보면 그러니까 지금 밑에 다른 풀이라고 적혀 있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밑에 거 보시면 468번 한번 볼게요. 468번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이번에는 근으로 갖겠대. 그러니까 방금 했던 거 그대로 한번 써보면 fx라는 애가 있는데 그 fx가 0일 때의 근이 x는 알파, 베타, 감마다. 근데 이번에는 x가 뭐를 찾고 싶다?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일 때를 찾고 싶다.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바뀐 거야? x에다 뭘 집어넣길래 이렇게 바뀌었겠어? 얘를 반대로 돌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x분의 1은 알파, 베타, 감마다 라는 게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치? 그러니까 뭐야? x자리에 뭐가 들어온 상태야? x분의 1이 들어온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얘가 근인 3차 방정식은 f의 x분의 1은 0이다라는 식이 되겠구나. 그러면 저기다가 x분의 1 한번 집어넣어보면 저 식에다가 좀 안 보이긴 하는데 x분의 1 한번 집어넣어보시면 이렇게 돼요. 6에 x세제곱분의 1에 그 다음에 더 마이너스 5에 x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x분의 1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될 거고 우린 얘를 보고 3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3차 방정식의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전부 다 x세제곱을 곱할 거예요. x세제곱 곱해보면 얘부터 보면 얘는 x세제곱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5x가 되고 쟤는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쓰면 답이다.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알파, 베타, 감마라는 애가 있는데 이번에는 알파, 베타분의 1, 베타, 감마분의 1, 감마, 알파분의 1이래. 그럼 우리가 이 상태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 근각계수의 관계 써보면 알파, 베타, 감마라는 애는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그치?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알파, 베타분의 1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c분의 감마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c분의 알파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c분의 베타라고 쓸 수가 있어요. 괜찮아? 요거 가지고 변형을 요거 가지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감마분의 c니까 알파, 베타분의 1은 마이너스 c분의 감마 역수가 되겠지? 맞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 fx라는 애 근을 구해봤더니 x가 알파, 베타, 감마였대. 근데 뭐라 어떻게 쭉 바꿨더니 결론 어떻게 됐대? x가 마이너스 c분의 알파, 마이너스 c분의 베타, 마이너스 c분의 감마로 바뀌어버렸대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 요만큼을 반대로 넘기시면 된다고요? 알파, 베타, 감마로 바꿔주면 돼. 그러니까 이 식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마이너스 cx는 알파, 베타, 감마다가 이렇게 바뀐 거야. 맞죠? 그러니까 x자리에 뭘 집어넣은 거야? 마이너스 c를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c, 저기다가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c를 집어넣었더니 그럼 마이너스 c세제곱에 x세제곱이고요. 플러스의 ac 제곱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의 BCX고 플러스 C는 0이다가 만들어져.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되셨나요? 근데 얘가 뭐다? 얘가 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얘는 지금 최고 차항계수가 1이죠. 그치? 근데 얘는 지금 최고 차항계수가 마이너스 C 세제곱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 식을 전부 다 C 세제곱으로, 마이너스 C 세제곱으로 나눠줄 거야. 알겠지? 마이너스 C 세제곱으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C분의 A의 X제곱에 플러스의 C제곱분의 B X의 마이너스 C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는요.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가 있다. 최고 차항계수는 맞춰주셔야 돼요. 항상. 그러면 뭐가 된다? 얘가 된다 해서 푸시면 됩니다. 얘가 얘다. 그래서 최고 차항계수 맞춰줬으니까 요만큼이 마이너스 2인 거고 요만큼이 3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얘를 그냥 무작정 앞에서 봤던 것처럼 무작정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훨씬 더 계산이 간결해지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근 써놓고 얘를 알파, 베타, 감마로 표현한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 다 반대로 넘기면 x값이 나오는 거고 그거를 집어넣으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좀 어려워도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플 개념 느낌 3번에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네요. 4차는 따로 있나? 하여튼 4차는 따로 있나 보네. 그러면 일단은 유형 3번 자체가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3차 방정식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면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처음으로 켤레근이라는 걸 배워. 그리고 2차 방정식에서 켤레근이 나오는 이유는 근해 공식의 형태 때문이에요. 그런데 3차 방정식에서도 어떻게 된다? 3차 방정식에서도 켤레근이 존재한다. 그래서 왜 그런 거냐를 봤을 때는 뭐였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기서 뭐 x세제곱에 플러스 a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4는 0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만약에 인수분해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x-1, x-2, x-3으로 인수분해가 만약에 됐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어. 그럼 x는 1, 2, 3이라고 부르겠지? 맞죠? 그러면 켤레근을 따질 필요가 없잖아. x가 1, 2, 3이 그냥 딱 나온 거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켤레근 아니면 지금처럼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다. 그러니까 루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인수분해가 안 됐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하나는 됐어. 한 번은 됐는데 뒤에 게 인수분해가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 이렇게 나와. 인수분해 해봤더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1이 나오는 거고 여기선 뭐가 나오는 거야? 근해 공식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 여기서 켤레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아무리 차수가 커져도 방정식이면 아무리 차수가 커져도 인수분해를 하다 보면 끝까지 되면 뭐 상관이 없는데 하다 보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이런 2차식이 만들어질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켤레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건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거고 그런데 3차니까 근이 3개니까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라는 애는 뭐야? 알파와 1 플러스 루트 3과 1 마이너스 루트 3을 근으로 갖는다. 근으로 갖는다. 너 왜 그래? 없는 상태. 너 지금 눈이 터질라 그래. 눈이 시뻘게 아주. 이거 왜 2개 붙어 있어? 먹어 빨리. 뭐라도 먹으면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일단 첫 번째로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는 거야. 알겠지? 켤레근이 나왔을 땐 근각계수의 관계다. 이건 변하지 않아. 그래서 바로 그냥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 세 근의 합이죠. 세 개 다 더해보시면 2 플러스 알파예요. 그게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래서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근각계수의 관계는 요렇게 두 개씩 곱하는 거였어.
맞지? 그래서 일단 가장 쉬운 이렇게 두 개 곱하면 합차 공식이니까 마이너스 2고요. 이렇게 곱하면 알파의 1 플러스 루트 3 더하기 알파의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쭉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알파가 되고요. 분필이 왜 이러냐? 마이너스 2 플러스 2알파가 되고 그게 몇이다? a분의 c니까 b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개를 다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알파는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4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는 2다가 나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알파는 2다 집어넣으면 b 나오고 여기서도 알파는 2다 집어넣으면 a 나오겠지. 요게 첫 번째 방법이고 아니면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사실 첫 번째 방법은 3차 방정식에서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4차에도 적용시키기 위해서 조금 변형을 한 건데 뭐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근이 나왔다라는 건 얘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일단 알파가 근이니까 x-알파로 인수분해가 된 거야, 한 번은. 그 다음 두 번째, 그 대신에 뒤에 거는 뭐 했다는 거야? 뒤에 거는 인수분해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런데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이런 거 배웠어. 2차 방정식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런 애가 있는데 여기서의 근이 1 플러스 루트 3과 1 마이너스 루트 3이래. 그러면 이 둘의 합은 2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둘의 곱은 마이너스 2는 a분의 c다. 이런 것도 배웠지만 2차 방정식에서도 뭘 배웠냐면 이 둘이 근이니까 어떻게 볼 수 있다. 최고차항의 수 a에 x제곱의 마이너스의 합의 x의 플러스의 곱의 형태로 쓸 수 있다라는 것도 배워. 얘도 이제 사실 3차에서도 똑같은 형식이 있었죠.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2차에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합은 2니까 여기 2가 들어가는 거고 곱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구나. 그러니까 얘는 뭐겠구나. 최고차항의 수 a에 얘를 그대로 써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식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얘를 넘겨서 볼 수도 있지만 한 번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갑자기 왜 얘기하느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알파가 근이니까 한 번은 인수분해가 된 거야. 근데 뒤에 게 얘니까 뒤에 거는 인수분해가 안 됐다는 소리야. 루트가 있다라는 건. 근데 얘를 가지고 식을 세우면 얘가 된대. 근데 지금 최고차항의 수가 몇이야? 1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없애면 이 뒤에 식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죠 여기. 곱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근으로 가지려면 식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럼 뭐 하면 돼? 반대로 얘를 전개하시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전개하시면 뭐 상수항부터 보면 이렇게가 상수항이지. 근데 곱했는데 4니까 알파가 2라는 게 바로 나오죠. 그 다음 나머지 전개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어.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방법으로 푸는 건 3차에서만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왜? 3차는 근각계수의 관계가 있어. 근데 4차는 근각계수의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4차는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 가지로만 풀겠다 하면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3차, 4차 따로 풀겠다 하면 3차 이렇게 풀고 4차 이렇게 풀고 뒤에서 4차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럼 얘도 한번 보시면 3차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0이래요. 근데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i래. i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애였죠.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애. 우리 허수단위라고 불렀던. 그러면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i면 다른 한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i일 거고 그 다음 한근은 알파다. 이렇게 써볼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방법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사실 그냥 다 집어넣어서 전개하면 되는 거니까 공식에. 두 번째 방법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쓰겠다. x세제곱에 마이너스 ax에 플러스 b는 0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 거다? x 마이너스 알파로 한 번 됐고 두 번째 거는 x제곱에 마이너스의 합이에요. 마이너스의 합 둘을 더하시면 2니까 마이너스 2x 될 거고 플러스의 곱입니다. 둘 곱하시면 앞에 거 제곱하면 1이고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2니까 둘을 빼는 거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그럼 플러스로 바뀌면서 뭐가 된다? 얘가 3이 된다. 요런 식이구나.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전개하면 얘겠구나 해서 찾는 거죠. 지금 당연히 여기에
0x제곱, 그러니까 x제곱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x제곱이 없다는 걸 통해서 알파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 두 가지 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사실 첫 번째 방법은 뭐 깊게 고민할 거 없이 그냥 3차 방정식에서 바로 근각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쉽게 풀리지만 계산은 조금 길어질 수 있고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풀면 4차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애들은 똑같은 거여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얘들아 4번 한번 풀어볼래? 4번? 이거 맞풀기 경기 4번? 앞에서 얘기했던 거거든? 근데 지금 근이 3개로 바뀐 거야. 3개로 바뀐 거니까 한번 풀어볼래? 풀어보셨나요? 요거 아까 했던 거 요런 거죠? fx의 근이 fx는 0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 분필이 왜 이러지? x는 알파, 베타, 감마다. 그런데 우린 뭘 구하고 싶다? f의 x 플러스 1이 0일 때를 보고 싶다. 그러면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x 플러스 1이 알파, 베타, 감마다가 되는 거고 그럼 x는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였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해봐라. 세 개를 다 더하면 뭐가 된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마이너스 3이 되고 얘가 요만큼이 3이니까 답은 0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치? 앞에서 설명했던 거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집어넣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475번 한번 보자. 475번에 이런 식의 표현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얘는 이제 1학년 때도 나오지만 2학년 때 가서 3차 함수에서 똑같이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3차 다항식 fx는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세 실수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하여 알파를 넣었을 때, 베타를 넣었을 때, 감마를 넣었을 때가 전부 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어떻게 봤냐면 fx가 0인 값을 구해라 해서 우리는 x값을 구해왔어.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돼 있는 거야? 알파, 베타, 감마를 여기다가 집어넣었더니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러면 뭘 구한 거냐면 쟤는 지금 fx가 마이너스 3이 되는 x값을 구해봤더니 알파, 베타, 감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치? 괜찮죠?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그럼 알파, 베타, 감마다는 얘를 만족하는 애인데 얘는 내가 식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fx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fx 플러스 3이 0인 애를 구해봤더니 알파, 베타, 감마래. 그러면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 fx가
0이 되는 걸 구했더니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쓸 수 있었잖아.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fx 플러스 3이 0이 되는 걸 구했더니 fx 플러스 3이 0이 되는 걸 구했더니 걔가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니? 그런데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fx의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그냥 최고차항 계수 1인 거고. 이렇게. 그러면 얘를 반대로 넘기면 fx는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3을 반대로 넘긴 거예요, 그냥. 근데 fx는 뭐라고 나와 있어? fx는 x세제곱에 마이너스 6, x제곱에 플러스 3x에 플러스 7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치? 그럼 얘를 뭐 하면 돼? 얘를 전개하면 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맞지? 또는 이제 3을 다시 반대로 넘겨서 뭐 계산하고 하면 돼요. 괜찮아?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얘가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아마 교과서든 뭐 답지든 보면 다 이렇게 풀려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너네 그 중학교 때 아마 2차 함수에서 평행이동이라고 배울 거야. 평행이동이라고. 뭐냐면 어떤 2차 함수가 있고 얘의 꼭지점이 0,0이야. 그래서 내가 얘를 y는 x제곱이라고 쓸 거야. 근데 내가 이 상태로 이 꼭지점을 x축으로 2만큼 움직이고 y축으로 1만큼 움직였어. 그럼 0,0이 어디로 움직였을 거야? 0,0이 2,1로 움직였을 거야. 그러면 이 함수는 이렇게 움직인 함수는 뭐가 돼? y는 x-2의 제곱 플러스 1이 돼. 그래서 x축으로 2만큼 가면 x 대신에 2가 빠지는 거고 x에서 2가 빠지는 거고 y축으로 1만큼 가면 y-1인데 요 1이 반대로 넘어와서 플러스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배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워.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봐봐. 이게 갑자기 왜 하는 거냐면 우리 여태까지 풀었던 건 뭐라고? fx는 0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라는 거 구한 거잖아. 근데 지금 문제는 어떻게 바뀌었다고? 얘가 마이너스 3으로 바뀐 거야. 맞지?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항상 함수를 쓸 때 y는 fx라고 쓰잖아. 그러니까 fx가 0이라는 건 y가 0일 때를 의미하는 거고 fx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건 y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뭐 하는 거야? 원래는 0이었다가 뭐만큼? 3만큼 뺀 거야. 처음 시작은 몇이었고 처음 시작은 0이었고 그걸 어떻게 했다? 3만큼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보면 fx가 있고 그렇지? fx가 있고 여기에 있던 마이너스 3이 넘어와서 플러스 3으로 바뀌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는 fx에다가 3을 더한 식이다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얘가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3인데 얘를 그냥 0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0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 알파 넣었을 때 0이고 베타 넣었을 때 0이고 감마 넣었을 때 0이야. 근데 우린 실제로 0이 아니라 뭐야? 마이너스 3인 거죠. 마이너스 3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 여기서 3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3일 거다. 왜? 여기까지는 0일 때니까. 여기까지는 0일 때고 저희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을 빼면 되겠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fx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을 쓰지 않아도 한 번에 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근데 난 너무 저게 어렵다. 그럼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fx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값이 알파, 베타, 감마더라. 그러면 이 3을 반대로 넘겨서 fx 플러스 3이 0이 되는 값이 알파, 베타, 감마겠구나. 그럼 fx 플러스 3이 요만큼이겠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얘가 그냥 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식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다. 근데 왜 제가 마이너스 3이 되겠느냐? y에서 마이너스 3만큼 뺐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3만큼 빼주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산은 이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에서 마지막인데 지금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다 이제 조금은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이제
일반적인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 아니라 좀 더 어려운 애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서 좀 힘들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5번도 이걸 하기 전에 좀 설명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x 세제곱은 1이다의 허근 오메가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의 허근 오메가라는 애가 있어. 얘는 이제 w가 아니고 오메가라는 애예요. 허근을 오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둘 다 알아두셔야 돼요.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예전에 어떤 문제도 나왔었냐면 x 세제곱은 8의 허근 오메가도 나온 적이 있었어. 그래서 이 오른쪽 숫자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일부러 앞에서 개념 설명을 뛰어넘기고 여기로 넘어온 이유가 앞에 개념 설명을 보시면 막 공식이 여러 개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개 공식 다 보실 필요 없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 보시면 x세제곱이 1인 걸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다시 1을 반대로 넘깁니다.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가 되겠지. 맞죠? 그래 놓고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 1이라는 근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무슨 근이 나오겠구나. 여기서 허근이 나오겠구나. 그런데 그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얘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근은 오메가의 켤레가 되겠죠. 오메가 바라고 쓰면 오메가의 켤레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다른 하나의 근은 오메가 바겠구나. 근데 내가 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봐봐. 그 어디에도 쟤를 근의 공식을 쓰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가 하나 있고 마이너스일 때가 하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어디에도 플러스일 때가 오메가고 마이너스일 때가 오메가 바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플러스가 오메가든 마이너스가 오메가든 성질이 똑같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봐봐. 오메가는 결국 근이잖아. 그럼 그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성립을 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겠구나 이렇게 나와. 근데 오메가 바랑 오메가랑 성질이 똑같아.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건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1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야. 마찬가지로 오메가를 어디다가도 여기다가도 집어넣을 수 있거든. 왜? 얘의 허근 오메가니까. 맞죠?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야. 괜찮아? 근데 오메가랑 오메가 바랑 성질이 똑같아. 그러니까 뭐야?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인지를 구분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야. 누가 플러스든 누가 마이너스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결론은 오메가를 기준으로 외우시고요. 공식 같은 거는 오메가를 기준으로 외우시고 그거를 오메가 바로 바꿔도 똑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 공식 뭐다? 근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그래서 대입을 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인 거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인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면 돼.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오메가 공식은 뭐겠어?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얘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에 따라서 공식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x세제곱이 8이래. 그럼 얘는 8 반대로 넘겨서 인수분해 해보시면 이렇게 돼요. x-2에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은 뭐라고 쓰면 되고 오메가 세제곱은 8이라고 쓰면 되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2 오메가 플러스 4는 0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건 변하지 않아.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오른쪽이 바뀌면 다 세제곱수로 바뀔 거야. 뭐 8이나 뭐 64나 해봤자 뭐 그 정도일 거예요. 마이너스 8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인수분해를 해서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어차피 무작정 외워도 이거 시험 범위가 여러 가지 방정식은 1학기 기말고사예요. 중간고사도 아니야. 그러니까 한 1년 뒤에 보는 거야. 그래서 얘를 지금 무작정 외워서 푼다고 해도 그때 되면 또 모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공식 같은 거 있을 때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그래야 식이 변형돼서 풀 수 있어. 알겠죠? 그럼 일단 첫 번째 뭐다? 인수분해를 해서 근이기 때문에 대입할 수 있다. 해서 첫 번째 공식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공식. 결국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혈내근을 얘기하는 거야, 혈내근. 혈내근이 나왔으니까 우린 뭐 하기로 했어? 혈내근이 나오면 근각계수의 관계 쓰기로 했죠.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여기서 한번 써보면 뭐가 된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이 되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a분의 c 1이 된다. 그럼 여기서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이 되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뭐가 된다? a분의 c 1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오른쪽 값이 뭐냐에 따라서 공식은 달라져요. 근데 일단 지금 푸는데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요.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전개를 해보세요. 전개하고 인수분해 한 번씩 해보세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적인 내용인 거고, 결국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야? 너네가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항상 개념은 일단 가장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거고, 개념을 했으면 뭘 해야 돼? 그거를 언제 쓸 거냐죠. 그리고 어떻게 쓸 거냐지. 그치?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공식별로 언제 쓸 건지를 정해줄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가 나와 있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오메가를 3번 곱했을 때 1이야. 그러면 오메가를 내가 쭉 나열해 볼게. 오메가가 있고, 오메가 제곱이 있고, 오메가 세제곱 있고, 오메가 4제곱 있고, 5제곱 있고, 뭐 6제곱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뭐다? 얘가 1이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오메가 되는 거죠. 계속 오메가 곱해가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고? 오메가 제곱이 되고요. 얘는 뭐가 돼? 1. 그러니까 결국 세제곱 했을 때 1이기 때문에 뭐가 3개씩 반복된다라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3개씩 반복된다라는 성질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만약에 오메가 10제곱을 구해보래. 그러면 10을 3으로 나눠. 그럼 나머지가 1이니까 아 얘는 오메가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3개씩 반복될 거니까. 됐죠? 그럼 얘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오메가 몇 제곱이 1이야? 6제곱이 1인 거죠? 그러면 얘는 몇 개씩 반복되는 거야? 6개씩 반복되는 거야. 6개씩. 알겠어? 그럼 얘는 적어보면 어떻게 돼? 오메가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1 해서 이렇게 6개가 반복되는 거예요. 괜찮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차수가 큰 식이 나왔을 때, 정확히는 3차보다 클 때, 차수가. 지금 문제에서 보면 1번이랑 3번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차수가 3차보다 클 때. 일단 뭐부터 하겠다? 얘부터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꿔놓겠다. 3개씩 반복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3개씩 반복해서 이렇게 바꿨어. 바꿔서 답이 나오면 참 좋은데, 바꿔서 답이 나오는 경우는 없다 보시면 돼요. 그냥 식 변형했을 때 답이 나오는 게 어딨어? 식 변형했으면 그 다음 계산을 해야지. 그러니까 뭐야? 식 변형하고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활용해서 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6개씩 반복돼. 그래서 식을 딱 정리했어.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 요 공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들은 세트입니다. 하나만 나오지 않아. 둘이 항상 같이 나와. 알겠죠? 그걸 가지고 1번 한번 봅시다. 1번 봐봐. 오메가 100제곱이 있네. 오메가 100제곱은 10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이니까 오메가네. 얘는 마찬가지로 오메가겠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아, 얘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구나. 그럼 어디로 넘어간다고 했으면? 여기로 넘어간다고요? 여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린 얘를 통분할 건데, 통분하면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 돼요. 그치? 근데 여기 지금 떡하니 뭐가 있어?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 떡하니 있잖아. 맞지? 그럼 오메가 반대로 넘겨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뭐겠네?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지? 그렇죠? 다른 공식들을 보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푸세요.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로 보면 3번도 20제곱이랑 16제곱이 나오는데 20제곱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고 16제곱은 나머지가 1이니까 쟤는 어떻게 바뀌느냐?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가 된다.
근데 넘어갔으면 다시 차수를 다 정리했으면 얘로 넘어간다 그랬잖아. 그럼 저기 분모 봐봐. 1 플러스 오메가 여기 떡하니 있네. 그럼 1 플러스 오메가 요만큼은 뭐가 되는 거야? 요만큼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방금 했던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가 돼요.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겠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음 세 번째로 마지막. 얘는 그럼 언제 쓰냐? 얘는 말 그대로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건 뭐가 나왔을 때? 편례근이 나왔을 때 쓰는 거야. 즉 문제에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정리해야 될 때 쓰는 거예요. 정리해야 될 때. 얘는 오히려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2번 문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그럼 뭐 사실 앞에 것 따로 뒤에 것 따로 해도 돼. 해도 되는데 어떻게 봐보자. 이렇게 더하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니까 마이너스 1일 거다. 그 다음 이렇게 더하면 얘는 통분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오메가랑 오메가 바에 대한 관계성이 나왔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겠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밑에 478번 한번 풀어볼래? 478번? 1번은 쉬울 건데 2번은 좀 어려울 수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시간 좀 드릴 테니까 두 문제 한번 다 풀어보세요. 어차피 오늘 여기까지 하면 3차 방정식은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공식이 잘 안 외워지시는 분들은 지금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졸린 사람 뭐 좀 줄까? 많이 따가워요. 어제 너네 집에서 잔 거야? 친구들이? 왜 너네 집이 비었어? 그냥 왔어? 성현아 뭐 줄까? 받아. 연이랑 수아는 뭐 먹을래? 졸려? 지수 뭐 줄까? 뭐 줄까? 신거 너도 졸려?
같이 한번 봐볼까요? 일단 1번 보시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우리가 위에서 봤던 거를 참고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앞에 뭐가 있으면 x-1이라는 애가 있으면 x-1이라는 애가 있으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고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결론은 우리가 위에서 봤던 x세제곱은 1이다와 같은 식이에요. 사실상. 정확히는 x세제곱은 1이다의 허근 오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우린 뭐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처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만 나올 때가 있고 x세제곱은 1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똑같은 오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오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얘는 지금 보시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인 거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1은 지금 보면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 4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 맞죠? 근데 오메가 4제곱이 뭐야? 오메가 4제곱이 사실상 오메가예요. 왜 4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그러면 오메가 플러스 1은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괜찮니? 이렇게 따라서 그다음 세 번째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분의 1은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얘가 2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여기까지 3개가 반복되는 형태가 나온다. 왜? 오메가가 어차피 3개씩 반복이 될 거니까 얘네들도 3개씩 반복이 될 거고 그럼 그랬을 때 얘네들 다 더하면 몇이야? 0이죠. 그치? 근데 10개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10개가 있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다 해서 답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3개씩 세 쌍이 있는 거고 마지막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x세제곱은 1의 혹은 오메가라고 되어 있는데 pn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pn은 1 플러스 2n제곱 분의 1 플러스 오메가의 2n제곱 분의 오메가의 n제곱이야. 그럼 보면 알겠지만 n에다가 1, 2, 3 넣으면 그 3개씩 돌아.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1 넣으면 제곱이고 2 넣으면 4제곱이고 3 넣으면 6제곱이야. 그럼 6제곱이 몇이야? 6제곱이 1이니까 얘도 몇 개씩 돌아? 얘도 3개씩 도는 거야 지금. 1, 2, 3 넣었을 때 1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전체는 몇 개씩 돌아? 이 전체는 3개씩 돌아. 3개씩 반복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러면 1 집어넣어보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니까 얘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1 계속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 집어넣어보시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 제곱 얘가 4제곱이죠?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 분의 오메가 제곱인데 방금 앞에서 했던 것처럼 4제곱은 그냥 오메가와 같을 거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그럼 얘도 뭐야? 얘도 마이너스 1이고요. 세 번째로 3 집어넣어보시면 1 플러스 오메가 6제곱분의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얘는 1, 1이니까 2분의 1이다. 그리고 이렇게 3개가 반복될 거다. 그럼 3개씩 자르면 몇이고 3개씩 자르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그런 게 총 몇 개 있으니까? 총 30개 있으니까 3개씩 10개 있다는 소리네.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10 하면 답이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지?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나오네요. 그 연립 2차 방정식에 아마 연립 2차 방정식이 양이 얼마나 돼? 연립 2차 방정식이 몇 개 안 되는구나. 그러면 금요일까지 갈 필요도 없겠는데? 아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자고? 그럼 숙제가 너무 적잖아. 할게요. 숙제 몇 문제 안 되잖아, 그러면.
그치? 5문제밖에 안 되지. 4문제밖에 안 되지. 이해요. 뒤에 단원 조건 문제? 그럼 일단 단원 조건 문제에서 그 왼쪽 보면은 그 유형 나와 있잖아. 즉 그 유형 나와 있는 것 중에 연립방정식 말고는 다 풀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507번처럼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 거 말고는 다 푸셔야 돼요. 우리 3, 4차 방정식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뒤에 문제 중에 너네가 못 풀만한 것들을 같이 풉시다. 그럼 차라리 어차피 숙제니까 다 숙제고 연립방정식 말고는 다 풀어오셔야 돼요. 쭉 넘어가셔서 그러면 페이지는 243쪽 피시면 될 것 같고 베이직은 쭉 풀어보시고요. 노말에서 243 노말에서 우리 아까 봤던 거 중에서 3차만 봤는데 4차 514번 한번 풀어볼래? 그럼 514번? 연립방정식, 뭐 부정방정식 이런 거 안 풀면 돼. 숙제로는 3, 4차 방정식만 푸시면 돼요. 유형 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514번 풀어보세요. 얼마 나와요? 네. 야, 아니, 여기 뭐 뭔데 약간 어디까지 봤어? 아픔 다 받고 이번 회에서 이쪽 파트랑 여기가 되게 다시 보고 하나.
풀어보셨나요? 지금 같이 한번 볼까? 보시면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한근이 1 플러스 i래요. 그럼 나머지 한근은 1 마이너스 i겠지? 그리고 이제 두 개가 더 있는 거야. 두 개가 더 있는 건데 결국 얘가 켤레로 나왔다는 건 제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됐어. 앞에가 뭔진 몰라. 그치만 뒤에가 뭐라는 건 알 수 있어? x제곱에 둘의 합하면 2니까 마이너스 2에 둘의 곱하면 플러스 2 여기 x 플러스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앞에가 뭔진 모르겠지만 맞지? 그래서 내가 여기를 뭐 x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왜 4차식이니까 4차식이고 최고차 함수가 1이니까 여기다가 x제곱을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뒤에 거 두 개는 모르지? 맞죠? 그래서 내가 얘를 그냥 뭐 px 플러스 q라고 쓸게요. 오케이. 그럼 뭐 할 수 있어 이제? 얘를 전개하면 쟤랑 같아져야겠지? 전개하시면 답이에요. 전개하시면 이 나와요. 알겠죠? 이렇게 볼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한근이 2 플러스 i라는 건 나머지 한근은 2 마이너스 i고 그러고 나서 두 개가 더 있다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앞에가 뭔지 몰라. 앞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쓸까요? 똑같이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앞에가 뭔지 몰라. 그치만 뒤에는 x제곱에 둘의 합은 4니까 마이너스 4x에 둘의 곱은 4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다는 건 알 수 있는 거지. 또 뭐 하면 돼 그럼? 얘를 전개하면 쟤다 해서 구하면 되겠죠. 괜찮니? 3차는 앞에가 1차식이었던 거고 4차는 앞에가 2차식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알겠죠? 어차피 4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근각에서의 관계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방금 배운 오메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오메가에서 516번 보시면 됩니다. 516번에 오메가 다시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를 보면 아까 했던 거죠.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세제곱은 1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 0까지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였다? 첫 번째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와 두 번째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거. 그래서 1번이 맞는 거죠. 오메가 10제곱은 오메가가 되겠지. 1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래요.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 분의 오메가 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얘는
뭐가 된다? 1 플러스 오메가가 여기 있으니까 오메가 제곱을 반대로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된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여러 번 얘기했었지. 맞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인데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성질이 똑같아. 그러니까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다시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얘는 뭐일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 바겠죠.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맞네. 그래서 사실 기억과 니은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거 쟤인데 쟤는 옆에다가 한번 옮겨 써볼게. 오메가 4n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오메가의 4n 제곱 플러스 1은 0이다를 만족시키는 n의 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 지금 1 플러스 오메가라는 거 있잖아. 맞지? 1 플러스 오메가라는 게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1 플러스 오메가는 내가 뭐로 바꿀 수 있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좀 식을 정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4n 제곱이잖아. 4n 제곱이면 짝수 제곱이지. 짝수 제곱이면 내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도 상관없죠. 짝수 제곱을 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정리하면 뭐가 되느냐. 오메가 8n 제곱 플러스 오메가 4n 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n에다가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n에다가 1부터 넣어보면 n에다 1 넣으면 8이고 2 넣으면 16이고 3이면 24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치? 그럼 이거 3으로 나눠봐. 3으로 나누면 2죠. 그치? 얘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이지. 얘 3으로 나누면 나머지 0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도 결국 몇 개씩 돌 거야? 3개씩 돌 거야. 왜? 얘가 1이란, 다시 얘는 그러면 오메가 제곱이란 소리고 얘는 오메가란 소리고 얘는 1이란 소리잖아. 세 번째 거에서 1이 나왔잖아.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넘어가는 거죠. 쉬고 있으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얘도 마찬가지로 1부터 집어넣어보면 4, 8, 1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맞지? 근데 얘도 나머지 계산해보면 1이고 얘 나머지 2고 얘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3개씩 도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뭐가 될 것이다? 3개씩 반복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왜? 앞에 것도 3개씩 반복되고 뒤에 것도 3개씩 반복될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 첫 번째 1부터 집어넣어보면 오메가 8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 더하기 1이고요. 2 집어넣어보면 오메가 16제곱 더하기 오메가 8제곱 더하기 1이고요. 3 집어넣어보시면 오메가 24제곱 더하기 오메가 12제곱 더하기 1이네요. 이렇게. 그러면 얘부터 계산해보시면 얘는 오메가고요. 얘는 오메가 제곱이에요. 그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맞는 말이네. 그래서 n에다가 1 넣었을 때 얘는 0이고요. 2 넣었을 때 오메가 16제곱은 오메가고요. 오메가 8제곱은 오메가 제곱이에요. 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니까 얘도 0이겠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얘는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1. 얘도 1. 그래서 뭐가 된다? 3이 된다. 그러니까 몇 개씩 도는데 3개씩 도는데 앞에 2개는 0이다 라는 소리야. 그러면 우리는 몇 이하의? 30 이하의 양의 정수야. 그러니까 1부터 30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3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사실 30을 3으로 나누면 10개가 들어있다는 거지. 얘가 10개 들어있는 거야. 그럼 전체 몇 개인 거야? 전체 20개다. 맞게 되는 거죠. 괜찮아? 뭔 소린지? n에다가 1부터 30까지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1일 때 0이고 2일 때 0이고 3일 땐 아니고 4일 때 0이고 5일 때 0이고 6일 땐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결국 30을 3으로 나누면 10쌍 있는 거야. 이런 애가 10쌍. 그러면 요런 애는 20개 이렇게 있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